아침입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영진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주시갑 지역구 공천자를 하루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공천 신청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었으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후 지난달 6일 1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13일 제주시 갑 지역구에서는 저 김현진 혼자 면접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저에 대해 공천 결정도 아니고 공천 배제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지금 이 시기는 골든타임입니다. 당락을 좌우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 간 경쟁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난 2004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보수 정당이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15대 0입니다. 이런 스코어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라는 호남에서조차도 이 기간 동안 제3지대의 정당이 득세하기도 했었고, 무소속과 보수 정당에서도 몇 개의 의석을 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주에서는 민주당에서 부직갱이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치권의 영향, 출마자의 자질 부족, 공천 실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중앙정치권의 공천 실패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지역 민심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천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공천은 필패하기 마련입니다. 지역 정서를 외면하고 중앙정치권의 잣대로 제주 지역을 재단해서는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난 5번의 총선의 교훈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면서 이러한 기울어진 선거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제주에서는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위원들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영진을 배제하기 위해 10명 안팎의 인물을 교섭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 선언했던 인물까지 이 범위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통탄한 일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등에 나타난 지지도는 야당 후보자에 비해 제가 부족합니다. 정당 지지도 자체도 국민의힘이 약세입니다. 지난 5번의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지형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먼저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바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서울에 앉아서 서울의 잣대로 제주 지역을 판단하다 보니 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주 지역 한석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중앙정치의 일방적인 시각을 갖고 은근히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의 정서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벌써 이 바람에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하루속히 제주시가 지역구 공천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던 민심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 더 늦을 경우 제주시 갑은 물론이고 제주 지역 전체 선거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제주시 갑 지역이 파국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영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저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4월 10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제주 양비영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공천 보류 결정이 나오고 지금 기자회견문에는 저희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4월 10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반드시 받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언급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시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모 음악가 전략공천설도 최근 크게 떠올랐는데 원 장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선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문에서 밝혔듯이 제가 4월 10일까지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임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가라하고요. 다음에 아까 원희룡 장관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소문이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팩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예, MBC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 전략 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유일하게 면접을 보셨는데 이런 전략 공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중앙당에서 어떠한 공천과 관련돼서 의견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까 회계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20년 동안 우리 보수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제주 지역 정치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나는 그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기하지 말고 중앙당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KCTV 홍은준 기자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전략공천설들도 많이 돌고 있고, 그건 다시 말해서 여기 입장문에서 말씀하셨지만 김영진 후보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좀 말이 나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왜 중앙당에서 후보님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중앙당에서 정말로 전략공천을 한다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배제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주시 갑 지역에 승리하는 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이동관 기자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계속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반드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사실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지만 공천이 안 될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만간 우리 공천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